한국의 유명 기업의 결정 때문에 9천만 명의 베트남인들이 충격에 빠진 사연이 있습니다. 베트남 역사상 최고 시청률을 기록한 이 영상.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의 한 선택으로 인한 엄청난 충격 사태.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퀼론 찬이라고 합니다. 베트남 무역부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한국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첨단 기술, 빛나는 아이디어, 그리고 우리나라의 학교와 병원을 세워준 너그러운 도움의 이야기들이었죠. 어릴 적 저는 한국의 놀라운 발전을 정말 존경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일을 시작하면서 다른 면도 보게 되었어요. 매일 업무 중에 베트남 내 한국 공장에 관한 보고서를 읽고 뉴스 영상을 보면서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도 한국 기업들이 돈 버는 데만 관심이 있다고 느꼈어요. 공장에서 노동자들을 부당하게 대우하고 우리 국민을 소홀히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저도 그때는 혼란스러웠어요. 우리에게 너무 많은 도움을 준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까 고민했어요. 어느 평범한 아침 보고서를 읽고 있는데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베트남 통계청에서 한국 공장의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거든요. 그 영상은 마치 영화처럼 선명했어요. 넓은 공장 바닥에 노동자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이 보였고 몇몇 노동자들은 피곤하고 속상해 보였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좌절감이 가득했어요. 영상을 보면서 오랫동안 감춰졌던 불의의 이야기가 드러나는 것 같아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저는 책상에 앉아 화면을 응시하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 영상을 보며 과거에 우리에게 베풀어준 한국의 친절을 잊어버린 건지 혹은 우리가 받았던 모든 도움이 이제 분노와 항의의 이유가 된 건지 궁금했어요. 사무실을 둘러보니 동료들 역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고 이 영상이 베트남 사람들의 한국에 대한 시각을 바꿀까 조용히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동안 한국 전문가들이 베트남 노동자들과 함께 일하며 기계를 고치고 새로운 작업 방법을 가르쳐준 기억들이 떠올라 미소가 지어졌어요. 그 기억은 당시의 불편한 소식과는 달리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분노와 항의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이야기도 있을 수 있겠구나 생각했어요. 영상 공개 이후 나라 분위기는 급변했어요. 제 고향 거리에선 사람들이 영상에 대해 크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시장이나 버스 정류장 밖에서 이웃들이 소그룹으로 모여 그들이 본 것에 대해 논의했어요. 심지어 몇몇 아이들이 왜 노동자들이 이렇게 슬퍼 보이는 거야? 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아이들의 순수한 목소리의 상황이 더욱 절실하고 실감나게 느껴졌어요. 저녁에 집으로 걸어가던 길에 도심의 불빛들이 작은 별들처럼 깜빡였어요. 분주한 시장을 지나며 상인들이 포장하는 소리와 섞여 불만과 희망의 속삭임이 들려왔어요. 저는 이 공장에 의존하는 가족들의 삶을 생각하며 노동자들의 고된 노동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지는 않은지 걱정했어요. 집에 도착해 가족들과 앉아 오늘 본 영상을 이야기했어요. 작은 여동생이 퀼론, 언젠가 공정해질까? 라고 물었고 부모님은 서로를 바라보며 한국이 우리에게 베풀었던 선행들을 기억하는 듯한 눈빛을 나누셨어요. 마음 한켠에서는 우리와 한국 기업 사이에 생긴 상처를 치유할 기회가 있을 것 같다고 믿었어요. 때때로 한쪽 면의 이야기만 듣다 보면 분노와 거부감에 빠지기 쉽지만 저는 한국이 베풀어준 수많은 도움의 기억과 지금 겪는 어려움을 함께 생각하며 어려운 시기에도 선한 면을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지금 목격하고 있는 문제가 양측이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하는 새로운 길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품게 되었어요. 비록 그 영상 때문에 베트남 사람들 사이에서는 불신과 분노가 퍼졌지만 저는 그 밑에 있는 이해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했어요. 왜 일이 이렇게 흘러갔는지, 어떻게 고칠 수 있을지 전체 이야기를 알아가고 싶었어요. 모두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노력한다면 예전에 한국이 베풀어 주었던 친절과 도움을 다시 빛낼 수 있는 미래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어요. 그날의 충격과 회상이 섞인 하루는 긴 여정의 시작에 불과했어요. 저는 진실을 찾고 이 어두운 순간에 조금이나마 빛을 가져다 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선한 기억을 잊지 않고 분노가 제 마음을 완전히 감싸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충격적인 영상 이후 우리나라의 분위기는 급격하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저는 베트남 전역에서 긴장이 날로 고조되는 것을 느꼈어요. 거리에서는 사람들이 크게 이야기했고
사무실에서도 모두가 불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이에 베트남 정부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어요. 어느 날 상사가 베트남 내에서 운영되는 한국 기업들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있을 것이라고 전해주었을 때 저는 불안과 호기심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과연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궁금했죠. 그날 아침 정부는 여러 한국 기업들의 회계 장부를 조사 중이라고 발표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주목을 받은 회사는 바로 삼성이었어요. 정부는 삼성이 베트남 노동자들을 공정하게 대우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우리 자원을 제대로 존중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를 단호히 보여주기 위해 정부는 삼성에게 5천만 달러라는 거액의 세금을 부과했어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믿기 어려웠어요. 어마어마한 금액이 부과되었다는 게 상상하기 힘들었거든요. 삼성이 세금에 대해 항의하자 상황은 더욱 격해졌어요. 정부는 물러서지 않고 추가 벌금을 부과했고 결국 총 세금은 8천만 달러에 달했어요. 보고서를 읽으면서 심장이 더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어요. 당시 30개가 넘는 한국 기업들이 조사를 받고 있었어요. 이 소식은 빠르게 퍼졌고 많은 친구와 동료들은 이번 조치를 베트남이 공정함을 요구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한국 기업들이 우리 노동자들을 존중하지 않는 것 같아 정부의 강경 조치가 필요하다고 공감했어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한국이 베트남에 베풀어준 수많은 좋은 일들이 떠올랐어요. 한국 기술 덕분에 우리 삶이 한층 편리해졌던 기업과 한국 엔지니어들이 우리 기계 수리와 교육에 도움을 주었던 때들을 되새기며 이번 갈등이 모두에게 개선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믿기 시작했어요. 사무실에서는 동료들이 간단한 말로 상황을 이야기했어요. 이제 우리가 공정하게 대우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한국에 보여주자는 의견도 있었고 한국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큰 피해를 볼 것이다라는 주장도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한국이 우리에게 준 도움을 떠올렸고 현대식 병원 건설이나 교통 개선에 도움을 준 기억을 떠올리며 마음을 누그러뜨렸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가족들과 오늘의 소식을 나누었어요.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권리를 지키는 건 중요하지만 한국이 예전에 도와줬던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고 어머니도 이 조치가 두 나라 모두 서로를 존중하는 더 나은 미래로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덧붙이셨어요. 어린 동생은 언젠가 다시 친구가 될까요? 라고 물었는데 그 순수한 질문에 저는 사람들이 마음속 깊이 평화와 협력을 원한다는 것을 느꼈어요. 저녁 창가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며 저는 정부의 강경 조치가 단순한 처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개선의 발판이 될 수도 있겠다는 희망을 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진실을 찾고 문제의 원인을 파악해 함께 해결해 나가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쌀쌀한 아침 저는 또 다른 출근을 준비하면서 불안한 기분을 느꼈어요. 우리 지역의 한 대형 한국 공장에서 무언가 큰일이 일어난다는 소문이 빠르게 퍼지고 있었거든요. 뭔가 큰 변화가 곧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을 떨칠 수 없었어요.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모두가 낮고 불안한 목소리로 삼성 공장에서 대규모 파업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 소식은 마치 귀에 울리는 북소리처럼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어요. 책상에 앉아 일을 하려고 애쓰던 중에도 파업 소식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저는 이전에 한국 엔지니어들이 베트남 노동자들에게 친절하게 기술을 가르치고 도와주던 기억을 떠올리며 상황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희망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무시할 수 없었어요. 그 공장 노동자의 90% 이상이 일을 중단했고 2달 동안 공장은 침묵에 잠겼으며 마을의 평소 활기찬 분위기도 사라졌어요. 직접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그 공장을 방문하기로 결정했어요. 가는 길에 평소와 달리 거리가 매우 조용해진 것을 느꼈어요. 보통 분주한 상점들은 일찍 문을 닫았고 사람들은 생각에 잠긴 듯 천천히 걸어갔어요. 마침내 공장 정문에 도착하니 많은 노동자들이 바깥에 모여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걱정과 좌절, 그리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굳은 의지가 느껴졌어요. 마치 짙은 안개처럼 긴장이 감돌아 숨쉬기조차 힘들었어요. 한 노동자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이 더 나은 대우를 요구하기 위해 파업을 벌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는 공정한 임금이 필요해요. 매일 열심히 일하는데 존중받아야 합니다. 라는 간단한 말 속에 그들의 고통과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분노 속에서도 많은 이들이 과거 한국이 베풀어준 도움의 기억을 떠올렸어요. 한국 전문가들이 새로운 기술을 가르쳐주고 안전 교육을 해줬던 기억들이 그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어요. 그 자리에 서 있던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한편으로는 슬픔과 분노가 있었지만 동시에 변화에 대한 희망도 느껴졌어요. 저는 양측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방법을 꼭 찾아야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사무실로 돌아와 동료들과 파업에 관한 회의를 진행했어요. 회의실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어떤 동료는 이제 우리도 공정하게 대우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고, 다른 이는 한국이 도와줬던 좋은 기억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저는 조용히 듣다가 손을 들고 말했어요. 저희 모두 파업에 대해 분노하고 있는 건 알지만 한편으로는 한국 전문가들이 우리 학교와 병원 그리고 여러 사회 기반 시설 건설에 도움을 주었던 기억도 함께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요? 서로 대화하며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는 게 어떨까요? 제 말은 간단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저는 하루 종일 일지를 쓰며 침묵의 공장과 단호한 노동자들의 얼굴 그리고 제 마음속 희망과 슬픔을 적었어요. 이 파업이 베트남 노동자와 한국 기업이 진솔하게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새로운 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품었어요. 사무실을 나서며 무거운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은 한결 맑았어요. 분노 속에서도 선한 면을 찾으려는 제 다짐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파업은 큰 분노와 고통을 드러냈지만 동시에 변화의 가능성을 품고 있다고 믿었어요. 서로 솔직히 이야기하고 이해한다면 베트남과 한국이 다시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나아갈 길을 찾을 수 있을 거라 확신했어요. 어느 날 평범한 오후 업무에 열중하던 중 한 기자의 목소리가 라디오를 통해 들려왔어요. 그 소식은 마치 강한 파도처럼 저를 강타했어요. 주요 한국 기업들이 뜻밖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었는데 삼성 등 몇몇 기업들이 베트남을 떠나 말레이시아로 공장을 이전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긴장하며 그 소식을 경청했어요. 믿기 어려웠어요. 우리에게 학교, 병원, 도로를 세워준 한국이 갑자기 우리를 버린다는 생각은 충격적이고 슬펐어요. 그동안 한국 전문가들이 우리 엔지니어들과 함께 아이디어를 나누고 심지어 노동자 교육에도 힘썼던 기억이 떠올라. 그들이 이렇게 금세 떠날 수 있다는 게 상상이 되지 않았어요. 발표 후 저는 사무실을 나와 분주한 거리를 걸었어요. 길거리마다 사람들이 이 소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붐비는 버스 안에서 누군가 그들이 떠나면 우리 일자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고 한 작은 모퉁이에서는 한국이 우리에게 너무 많은 도움을 줬는데 왜 이렇게 떠나려고 하는 거죠? 라는 조용한 대화가 오갔어요. 걱정과 혼란이 제 마음을 무겁게 했어요. 저녁에 집에 도착해 가족들과 식탁에 앉아 이 소식을 나누었어요. 아버지는 진지한 표정으로, 어머니는 걱정 어린 눈빛으로 계셨고 평소 말을 많이 하던 동생은 조용했어요. 저는 정말로 우리를 떠나는 건가요? 라고 물었고 아버지는 한번 지켜봐야 해. 한국은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주었으니 때로는 큰 기업들도 계획을 바꿀 때가 있지.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게 중요하단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저에게 깊은 생각을 하게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 공장 중 한 곳을 직접 방문해 상황을 살펴보기로 했어요. 도착하니 예전과는 달리 공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평소 기계 소리와 노동자들의 분주한 소리가 없고 대신 조용한 분위기 속에 몇몇 노동자들이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걱정 가득한 얼굴 속에 결연한 의지가 보였어요. 한 노동자에게 이 발표 때문에 정말 속상하신가요? 라고 물었더니 이 공장이 우리에게 일자리와 희망을 주는데 우리가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껴져서 무섭습니다. 하지만 한국 전문가들이 와서 도와줬던 기억도 있기에 그들이 머물러 주었으면 합니다. 라는 답변이 돌아왔어요. 그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사무실로 돌아오자 동료들 사이의 토론은 더욱 뜨거워졌어요. 어떤 이들은 한국 기업들이 우리를 너무 오래 이용해왔다며 분노했고 다른 이들은 한국이 우리에게 준 기술과 일자리를 기억하자고 주장했어요. 저는 회의 중 목소리를 높여 말했어요. 우리 모두 미래가 걱정되지만 한국이 우리에게 기술을 나누고 일자리를 만들어준 기억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 발표를 계기로 대화의 기회를 만들어 서로의 문제를 해결해보는 게 어떨까요? 제 말에 회의실은 잠시 고요해졌고 몇몇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날 밤 저는 평소보다 늦게까지 창밖의 도시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어둠 속에서도 작은 별들이 반짝이던 것처럼 제 마음속에도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저는 양측이 솔직하게 대화하며 문제를 풀어나간다면 이번 결정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으리라 믿었어요. 충격적인 발표 다음 날, 저는 무거운 마음과 함께 한 가지 분명한 생각을 안고 일어났어요. 양측을 하나로 모으는데 제가 기여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평소보다 도시는 더 조용해 보였어요. 거리의 사람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고 밝은 햇살조차도 불안의 그림자를 몰아내지 못했어요. 회사에 도착해 동료들과 모여 앞으로의 대처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에 참여했어요. 회의실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섞인 목소리들이 가득했어요. 한 동료는 한국 기업들의 이 움직임이 우리 경제를 망칠 것입니다. 라고 외쳤고 다른 동료는 한국이 오랜 시간 도와줬는데 이렇게 말없이 둘 수는 없습니다. 라고 주장했어요. 저는 그 모든 이야기를 조용히 들으며 지금의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이해하고 평화로 나아갈 기회가 반드시 있다고 믿었어요. 그 후 저는 조용하지만 확실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저희 모두 불안하고 화가 나 있는 건 이해합니다. 그러나 한국이 우리에게 기술을 전수해주고 도로와 건물을 세워주며 많은 도움을 주었던 기억도 함께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번 기회에 대화를 나누어 왜 이런 결정이 내려졌는지 알아보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게 어떨까요? 제 말에 몇몇 동료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여서 저는 조금이나마 안심이 되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머리를 식히기 위해 밖을 산책하기로 했어요. 거리에는 소그룹으로 모여 최근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묵묵히 걷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작은 공원 근처에 앉아 조용히 대화하는 젊은 노동자들이 보여 다가가 요즘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었어요. 한 노동자는 피곤한 눈빛 속에서도 결연한 목소리로 저희는 무섭긴 하지만 한국 전문가들이 와서 우리에게 많은 걸 가르쳐 주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들의 지원이 우리 삶에 큰 변화를 주었으니 계속 머물러 주셨으면 합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 말에 저는 깊은 공감을 느꼈고 분노 속에도 더 나은 날을 바라는 희망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날 오후 저는 한국 회사에서 근무하는 오랜 친구인 민준 씨에게 전화를 했어요. 민준 씨는 항상 따뜻하고 사려 깊은 분이셨죠. 전화가 연결되자 따뜻한 인사와 함께 상황을 설명했어요. 파업 정부의 단호한 조치, 그리고 한국 기업들이 떠날지도 모른다는 불안함에 대해 말하자 민준 씨는 퀼론 저희도 베트남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함께 이루어낼 수 있는 좋은 일들을 봐왔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도 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큰 힘을 얻었어요. 며칠 후 저는 베트남 당국과 한국 기업 대표들이 모인 작은 회의를 주선했어요. 조용한 회의실에서 진행된 모임이었지만 모두들 기대와 긴장이 가득한 분위기였어요. 회의 중 한 한국 대표님께서 진솔하게 저희가 이번에 베트남 분들께 상처를 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을 위해 귀 기울이겠습니다. 공장에서 모든 분들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진솔한 태도는 예전에 한국이 베트남에 베풀어준 도움의 기억을 떠올리게 했어요. 회의에서는 양측이 하나씩 의견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저는 한국과 베트남은 오랜 우정과 성공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대립하기보다는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라고 제 생각을 전했어요. 잠시 회의실이 고요해지더니 한 사람, 또 한 사람이 동의의 뜻을 표했어요. 회의가 끝날 무렵 우리는 정기적으로 만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팀을 구성하기로 했어요. 이 팀에는 베트남과 한국의 대표들이 모두 포함될 예정이었어요. 저는 두 나라가 함께 문제를 풀어가며 공정한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에 깊은 안도감과 희망을 느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다시 집으로 돌아와 일지를 쓰며 오늘 있었던 일을 되새겼어요. 큰 갈등 속에서도 이해와 협력이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앞으로 길이 험난하더라도 서로 협력하며 신뢰를 쌓아나간다면 언젠가는 분노가 협력으로, 두려움이 우정으로 바뀔 것이라 믿었어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과 힘이 됩니다. 사랑해요, 여러분. 행복하세요.